리노업은 최근에 블록들에 대한 이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결정적인 좀 어떤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좀 키울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더 나왔었죠. 이 노사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노사에 대한 리스크 역시도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의 재료가 나왔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사 리스크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요. 말 그대로 그 물량을 제 시간 안에 공급을 진행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노사 리스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답을 드릴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요. 일단 제가 보시는 것처럼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들을 좀 촘촘하게 그어놨죠. 이 촘촘하게 그어놓은 부분들은 사실 이 구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물량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캔들이 닿고 나서 반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구간들이다 보니까 이 구간들을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지금 패널링 자체를 좀 그어서 놓고 보면은 꼬리로 딱 그어서 놓고 보면 이렇게 그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하단 패널링을 닫고 올라가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여기도 하단 패널링이 안 닿았었고요. 여기는 하단 패널링이 닿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구간은 하단 패널링이 닿지 않고 위로 올라가 주는데 이 이면선에서 반응을 주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료에 대한 민감성, 모멘텀에 대한 민감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보통 하단 채널링 거의 근접하게 찍고 반등이 들어와 주고 있다 보니 통상적으로는요. 위쪽의 추세에 대한 물량을 테스트해 주는 움직임이 들어와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또 의미 있는 구간들이기도 하죠. 위쪽에 장기선이 또 몰려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위쪽 아랫단에 보시면 기준선과 또 6개월선도 같이 중첩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다 보니까 여기를 1차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 그 위에 2차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와 줄 때 위쪽의 테스트 물량을 확보해 준다면은 여기서 일부 우리가 뭐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노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재료가 부각이 되며 위쪽 돌파가 나오면은 또 이때는 뭐 충분히 우리가 돌파 매매 혹은 남은 물량을 또 홀딩하는 이런 전략을 좀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도요. 일봉도 저랬지만 주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지금 장기적인 추세 라인들은 이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리노브 같은 경우도 이 1단의 하단 추세 라인들을 밑에 트랩으로 깔아주고 나서 위로 올라와 줬어요. 그러니까 종가 마감을 이번 주에 여기 위쪽에서 해준 거죠. 이 추세선을 지켜주고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일부 물량을 덜어내는 작업을 했을 가능성 이걸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일부 트랩을 주면서 툼의 물량들을 받아내고 어느 정도 다시 위쪽에 대한 캔들로 종감을 마감해준 모습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 컨펌을 받고 위로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름대도 몰려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의 물량을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일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대한 저항대 라인에서 어떠한 특수적인 재료 혹은 노사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노공업의 기본적인 분석으로 좀 넘어가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공지사항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 댓글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인사이트나 가격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심 끝에 멤버십을 따로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이 멤버십은요. 말 그대로 영상에서 못다한 스토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 보이듯 종목 분석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영상에서 못다한 핵심 정보도 공개를 해 드릴 거고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향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와 관련주까지도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주식을 하시면서 고민이 되셨던 내용들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저랑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성공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마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는 AI 수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그리고 내년 신공장 캐파와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안 있었죠?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자, 제가 볼 때는 리노버업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부품단으로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일단은 AI 모바일부터 AP, 주문형 반도체 이 개발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R&D용 테스트 소켓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지셔닝과 가격에 대한 결정력, 투자에 대한 핵심 질문을 보면요. 결국 리노버업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또 중요한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배경을 보시면요. 왜 지금 테스트 소켓인지 알 수 있어요. 일단 트렌드포스 자료 기준으로 볼 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AI 서버에 대한 출하가 전년 대비 28% 성장을 했고요. 주문형 반도체 기반의 AI 서버 비중도 27.8%가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글이나 뭐 메타 같은 CSP가 자체 주문형 반도체를 늘리게 되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양산보다 먼저 R&D 테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 관문에 리노공업에 핀과 소켓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바라볼 때 매출단이 998억, 영업이익이 473억, 순이익이 404억 나옵니다. 오페임이 무려 47%가 나와요. 이미 매출은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도 35%가 늘어났죠. 이미 추정치 대비 플러스 15% 이상 또 증가를 했습니다. 자,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R&D 확대가 이미 손익 계산서에 찍히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냐? 결국 6월 12일에 이채훈 대표가 700만 주의 블록딜을 처분을 했고요. 이 지분율 자체가 일단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는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6월 중순에는 외국인이 리노고업을 약 5,800억 순매수를 했는데 7월 초 주가가 다시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단순한 실적 훼손보다는 오버행에 대한 해소 이후에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일단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채원 대표가 7월 1일 담화문에서 리노공업의 매각서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에코델타시티의 신공장 투자를 근거로 일단 제시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도니까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불신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일단 어느 정도 일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사업에 대한 구조를 놓고 보시면요. 이 리노고 같은 경우는 AI 칩의 건강검진용 초정밀 주사 바늘을 파는 회사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칩이 복잡해질수록 더 촘촘한 편이고 더 정교한 소켓 그리고 더 빠른 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매출이 IC 테스트 소켓에 대한 부분들이 65.48%입니다. 그런 다음에 리노핀 같은 경우가 23.4%고요. 의료기기 부품이 10.2%예요. 그러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 대한 매출이 618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리노핀이 265억이에요. 그러면 결국 리노 소켓에 대한 생산 수량이 50%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고 리노핀 수량도 10%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오히려 11% 이상 늘어났고요. 결국 주요 제품군의 단가가 계속 높아진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미시 체인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WMCM 쪽인데 주요 북미 모바일 고객사가 WMCM을 채택을 하면요. 이 웨이퍼에 대한 레벨에서 여러 칩을 계속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치는 더 미세해질 수밖에 없고 R&D용 고가 소켓에 대한 샘플 오더가 더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부터 본격 양산 전망을 지금 이어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미 CSP가 자체 주문형 반도체를 확대를 시키고 결국에는 고성능 칩 R&D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요. 테스트나 그리고 소켓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 리노고 같은 경우가 R&D용 고부가 소켓에 대한 매출 확대, 이 밸류 체인 구조로 간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마진 비율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일단 타이완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 OPM이 58.1%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리노곱이 일단 47.4%거든요.
그리고 ISC가 35% 정도가 나와요. 코어 같은 경우가 매출 총 이익률이 46.3%고요. 폼팩터 같은 경우도 매출 총 이익률은 5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타이완보다는 살짝 낮기는 해요. OPM이. 폼팩터보다도 한 1% 정도가 좀 낮죠. 다만 중요한 것은 같은 테스트 밸류 체인 안에서도 리노곱의 마진 프리미엄은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글로벌 기판, 글로벌 테스트 업체들 대비 밸류는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마진은 밀리지도 않는데. 그러면 결국 지금의 주가는 언제든지 순매수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공세가 돼도 이상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리스크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면요. 최근에 나왔던 리스크가 바로 이거예요. 노사 갈등과 납기 차질이에요. 지금 KNN 같은 경우가 6월 1일 리노업의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채훈 대표도 담화문에서 글로벌 초인류 5개 고객사가 납기 차질 우려를 공식 서한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R&D용 소켓은 고객에 대한 신제품 개발 일정과 직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납기를 지키면요, 오히려 공급자 우위가 더 강하게 확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단순한 실적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신뢰 회복만 된다면 어차피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올해 2분기에도 OPM이 47%에서 49%대 유지되는지 꼭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WMCM 샘플 오더가 실제 양산으로 넘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2027년 에코델타 시티의 신공장 램프업이 될 겁니다. 이 신공장 캐파가 결국 내년에 매출 6천억부터 2028년 7천억, 29년에는 9,500억 수준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2분기부터 OPM이 유지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뭐 신공장에 대한 램프업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요, 당연히 리스크가 더 커지겠죠. 근데 또 반대로 그게 된다면 구조적인 반등이 들어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이거 같아요. 노사 갈등. 이걸로 인해서 납기 차질로 번지면 안 됩니다. 번지게 되면은 이탈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증권사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요. 하나증권이 17, LS가 15, 신한이 14, 6개월 평균 목표가 산출했을 때는 12만 7,667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면 최근에 7만 원대 초반의 주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계리율만 따지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증권지 기준으로는 146%, 6개월 평균 목표가 기준으로는 82%가 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 물론 지금 그렇다고 저평가에 대한 매료도가 크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가격을 삼성증권의 올해 예상 EPS 2,481원을 만약에 붙였을 경우에 PER이 28배까지 일단 내려가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리포트 당시의 기준으로 46배였던 부담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노사 지배구조, 이 리스크가 일단은 해소가 돼야 돼요. 이 리스크가 일단 해소가 돼야만이 멀티플이 다시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리노고업은 결국 싸서 사는 부품주라고 놓고 보기보다는요, 2나노미터 WMCM이 만드는 R&D 테스트 난도에 베팅을 하는 그런 고마진 소모품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일단 블록딜 이슈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결국 올해 2분기 OPM 47에서 49%대 유지가 되고 WMCM의 양산이 전환이 되면서 내년 신공장 캐파가 6천억 원대 진입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방향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납기만 흔들리지 않으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리노공업이 올해 하반기에도 가격과 수량이 같이 올라가는 공급자 우위를 증명시켜 줄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노고업에 대한 인사이트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분석한 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나 혹은 가격에 대한 전략 같은 거는요, 제가 멤버십에서 따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쯤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